관료들 중에도 넘쳐나고 일반 국민들 중에도 돈 몇 푼에 한장을 해서 한마디로 중국과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요, 한국의 면세점들이 유커를 모셔달라고 중국의 이 관광회사들한테 주는 수수료만 1년에 1조랍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마치 중국이 거대하게 머지않아 미국을 GDP에서 추월하는 세계 초강대국이 시진핑이 중국 몽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뒤에 숨어 있는 한마디로 허울을 봐야 됩니다. 최근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서 좀 소개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가요, 화장실을 3년간, 지난 3년간 3조 이상을 투입을 해서 화장실 개선에 나섰고 2020년까지 6만여 곳을 신축하겠다는데 중국의 공중 화장실에요, 보면 칸막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앞뒤로 그냥 상대가 용변을 보는 걸 보면서 보고 있거나 안 그러면 옆에서 보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지금 중국의 실체입니다. 대도시에도 그런 데가 아직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새 시대냐면서 시진핑의 중국의 민심이 분노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어제 나왔습니다. 새 시대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고 선언한 중국에서 135곳의 하청민을 정리하는 작업에 나서자 이런 하청민들이 SNS 등에 글을 띄우면서 이렇게 반발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천연가스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서 천연가스가 부족한데 석탄이 매연을 낳는다고 금지를 시키니까 농촌 병원의 중환자도 한마디로 온기가 없이 냉골에서 떨면서 병원에 있다는 겁니다. 자, 민선행장 곳곳에서 약자가 차별당하고 배제를 당하니까 저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공산혁명,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공산혁명을 한 중국 사회의 실체입니다. 자, 지금 중국의 이 하청민의 저항의 발단은요, 시진핑의 측근인 차이치 베이징시 서기한테서 비롯됐는데요. 지난 11월 10일 베이징시의 순이구라는 구에 농민공 밀집촌, 농민공이라면 농촌에서 그냥 당장 맨손으로 도시로 노가다 하러 온 사람들이죠.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때 트럼프가 8, 9, 10일 이 중국을 방문하고 베이징을 방문하고 있을 때입니다. 홍콩 맹보에 따르면 시진핑이 차이 서기를 불러서 대체 누구에게 이 화제를 보여주려고 하는가 당장 대책을 마련해라 했고, 차이치는 시진핑이 절강성에 근무할 때부터 핵심 측근으로 키워서 평당원에서 일약 이번에 당대회에서 정치 국원에 올랐습니다. 다급해진 차이치는 농민공을 쫓아내는 대책을 수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이구에 화재가 난 지 8일 만에 베이징 남부 다싱의 빈민촌에서 또 화재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공이 19명이나 타 죽었대요. 전부 뭐 열악한 이 환경에서요, 따닥따닥 전기도 끌어다 쓰면서 거의 아프리카 수준으로 사는 데서 불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치는 즉각 화재 예방 및 정리 운동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40일 안에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겠다라고 이렇게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징시 당국은 이걸 갖다가 하청민 정리 작업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철거반은 하루의 여유도 주지 않고 중장비를 가지고 빈민촌을 바로 밀어버렸습니다. 베이징시에만 135개 지점이 타격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위터 같은 SNS에서 나도 하청민이다 하는 저항의 해시태그가 붙은 글들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지식인 100명이 철거 중단을 요구했고, 청와대학교 학생들이 쫓겨난 농민공을 상대로 철거반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는 운동까지 했답니다. 당국은 하청민을 금지어로 만들어가지고 아예 삭제해 놨었고, SNS에요. 중국은 인터넷에서 정부를 비판하거나 이런 어떤 글기나 이런 거는 금지어로 만들어가 아예 안 보이게 하는 게
중국의 현실이죠. 지식인과 대학생을 감시를 했답니다. 사태가 심상찮아지자 차이치 서기가 농민공 작업 현장을 찾아서 안휘성에서 온 구두수성공에게 노고에 감사드린다. 온기 가득한 베이징을 만들겠다 했는데 인터넷에서는 이게 새 시대냐고 정부를 비판하는 글이 실리고 또 정부는 검열하고 숨바꼭질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지난 주말에 벌어진 남방 대란도 중국 정부의 한마디로 무능력을 보여주는데요. 중국 정부가 겨울철에 서머그가 중국에 심하지요. 전부 난방을 떼는데 석탄도 떼고 나무도 떼고 아직 베이징에도 그런 데가 많습니다. 이러니까 겨울철 서머그를 없애겠다고 이 허베이, 산시, 산둥, 내몽국 이런 북부 지역에서 특히 이 서머그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석탄 난방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이 전년과 비교해서 서머그 없는 날을 늘리지 못한 지방 관료들은 처벌을 시킨다고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관료들이 가스 공급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곳에 석탄 보일러를 다 철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 병원들 같은 경우는 석탄 보일러 쓰는데 중환자 수술과 신생아실 난방 공급까지 지금 그 철거하면 우려된다 하고 청원서를 올렸는데도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석탄 떼던 사람이 천연가스 써야 되니 천연가스 가격이 2배보다도 훨씬 더 보름 만에 올라 버렸고 가스회사들은 담합을 해가 가격을 더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민들이 겨울에 다 얼어 죽게 생겼다고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관영 매체가 이렇게 관료들을 질타하고 있다라는데요. 그런데 지방 정부의 관료들이나 비판을 받지 이런 부분에 고위 관료들을 지시한 사람들은 다 멀쩡하다는 겁니다. 중국어는요, 하청 계급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디 델렌 커우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미국의 소리 방송이 아까 말한 그 하청민 철거 현장을 이렇게 담은 영상을 공개하니까 철거 현장의 한 주민이 하청민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무엇이 하청민인가? 모두 중국인이다. 무엇을 하청이라고 무엇을 상청이라 부를 수 있는가? 돈을 얼마를 버는가 가지고 사람을 하청과 상청으로 구분하는가? 인간은 높고 낮은 귀천의 구분이 없다. 그렇게 평가할 수 없다고 하는 비판들이 있는 이런 이 대화 장면도 소개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제일 큰 한국의 네이버 같은 웨이보라는 인터넷 포탈에 이 하청민이라는 글귀를 삭제를 하면서 웨이보가 당사자들에게 존경하는 이용자님께 하면서 이거를 삭제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비꼬아 가지고 존경하는 이용자는 환송하다. 나를 하청민으로 불러달라 하는 글까지 올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노동자와 농민의 나라 중국에서요. 베이징 시내에 이 의류 도매 시장이자 이 최대 의류 집산지인 둥피라는 시장이 재래식 시장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근처에 동물원이 있었는데 그 동물원 근처로 의류 도매 상가가 90년부터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중국 관광 코스 중에 하나였고 여기에 근로자가 3만 명이 일하고 방문객이 10만 명이 있었다는데요. 중국 정부가 도시 정비 계획에 따라서 이 둥피라는 이 의류 도매 시장을 문을 닫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30일 이제 마지막 영업을 하니까 그걸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서 이렇게 보러 와서 옛날의 추억을 이렇게 되씹었다는데요. 자, 그러면서 중국 시내에는 이 시장뿐만 아니라 둥화먼이라는 야시장도 32년 만에 문을 닫게 했다는 거예요. 쌀국수를 팔던 88개 이 식당 주인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퇴근 시간에 한 잔을 하던 서민들도 이런 낙을 잃었다는 겁니다. 왜 이게 없어지느냐? 자, 도심에 이런 재래식 시장들이 있고 이런 식당가가 있고 하니까 차들이 몰려들고 해서 교통비의 부담이 가중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외곽으로 옮겨버린다. 이런 쪽으로 가면서 실제로는 겉으로 표현은 그렇게 하면서 인터넷 이 상거래가 이렇게 활발하면서 이런 시장의 용도가 떨어졌다. 이런 명분도 내세우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명분에 불과하고
베이징 상주 인구를 2,300만 명으로 제한을 하면서 그래서 농촌에서 온 외지인, 즉 베이징에 호적이 없는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쫓아 버리려고 이런 어떤 재래식 시장이나 상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